우리가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사람이 있고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특징이 있을 건데 많은 분들이 아이 그냥 다 뭐 생활 습관이 엄청 바르고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다르기 때문 아닌가요? 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저희 라이브 시간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죠. 까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단맛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살이 찔 확률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더 달게 먹나? 그죠.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따지면 단맛이 잘 안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먹겠어? 사람들이 맛이 없는데 음식이. 설탕 더 쳐. 설탕을 더 치거나 좀 더 단 음식을 먹게끔 요구하겠죠. 우리 그죠. 몸이.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단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원래 우리 몸은 단 게 들어오면 인슐린이 들어와서 얘를 중화시키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단맛이 잘 안 느껴가지고 단맛이 조금 더 들어와. 그러면 얘 인슐린도 우리 몸에서 얘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단맛에 대해서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게끔 된다는 거죠. 그럼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 뭐가 안 좋냐? 지방싸. 그죠. 인슐린은 지방을 쌓는 애기 때문에 얘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살이 많이 찝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맛을 못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슐린이 많이 나와가지고 살이 많이 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냐? 그냥 정말로 맛을 테스트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똑같은 비스킷 같은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좀 안 단 비스킷들, 뭐 쌀과잖아.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빠르게 단맛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맛이 아예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빠르게 단맛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단맛을 느끼는 게 민감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적게 나와요. 딱 단맛이 이 정도면 우리 몸에 딱 이게 들어왔으면은 민감한 사람은 이것만큼 들어왔네 해가지고 이것만큼의 인슐린만 보내요. 근데 단맛을 요만큼인데 요만큼밖에 못 느끼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인슐린을 안 내보낼 것 같지만 그치. 그렇게 안 따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많이 인슐린 해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단맛을 안 느끼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단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보다 덜 달게 먹어야 되나? 그죠. 생각보다 덜 달게 먹고 단 음식에 대한 그리고 단당류 뭔가 설탕이나 이런 음식들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건강한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짜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밥 먹고 졸린 사람이에요. 근데 밥 먹고 졸린 거하고 살찌는 거가 무슨 상관이에요? 졸리면 눕고 싶어. 이것도 탄수화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 몸이 또 인슐린을 너무 많이 내보내면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몸이면은 밥 먹고 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고 탄수화물이나 인슐린이나 이런 건강한 사람,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은 비교적 식곤증을 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해보는 거는 그냥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좀 정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졸린데 이런 느낌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밥 먹고. 그런 사람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저녁 먹고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그니까.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심이나 저녁에 내가 특히 졸린 구간에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졸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좀 탄수화물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건강한 탄수화물로 먹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밥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하면 우리의 혈당이 좀 떨어져요. 특히 밥 먹고 산책하는 게 혈당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잠깐 점심시간에 밥 먹고 뭐 잠깐 카페를 가는 척하면서 걷는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소화 테스트예요. 이거는 조금 여러 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음식을 먹고 내가 소화를 잘 되고 있는지. 그치.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뭐예요? 내 소화 능력 자체가 별로 그치. 떨어져 있고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내 소화 능력에 따라서 좀 적게 먹을 필요가 있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아니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로 조금 각각 먹어봐서 테스트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했는데 앞에 나온 너무 졸립거나 아니면 단맛을 못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탄수화물에 잘 안 맞는 몸이다. 그럼 탄수화물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했는데 너무 배가 더부룩해. 그러면 단백질이 잘 안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단백질을 조금 새게 쪼개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도 좀 고지방으로 먹었는데 너무 더부룩해. 이런 사람들도 지방을 좀 줄일 필요가 있거나 건강한 지방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트륨도 좀 짠 음식을 먹었는데 짠 음식을 먹으면서도 물이 엄청 땡기는 사람하고 짠 음식을 먹어도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진짜? 그런 사람들은 나트륨을 소화시키거나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짜게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물을 많이 먹어. 나처럼. 응. 저 짠 거 먹으면 나도. 물 계속 마시잖아. 나도. 그런 사람들은 짠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악력 테스트예요. 응? 악력 테스트 이거 해봤자 뭐요? 그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근력량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근력량이 적은 사람들은 악력 테스트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 주먹을 꽉 쥐고 오래 쥐고 있질 못해요. 아니면 이 힘, 아구 힘이 너무 약하든가 그런 분들은 조금 근력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느 순간에 악력이 엄청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맞아. 그게 뭔 의미냐면 바로 컨디션 테스트예요. 어... 이거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지금 운동 프로그램이 너무 빡세다, 너무 몸을 갉아먹는 트레이닝이다, 혹은 내 몸이 지금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를 판단할 때 이걸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진짜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악력기를 사서 재보는 거야. 그 악력기가 그 숫자로 표현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내 평균 악력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오늘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오늘 좀 편히 운동도 조금 찬찬히 해야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살래.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해보세요. 살래. 그래서 이런 걸로 컨디션도 체크하면서 근력량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피부 늘리기예요. 피부 늘리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붓기 테스트예요. 붓기가 좀 많이 잡히는 분들은 늘렸을 때 바로 안 돌아가요. 그치, 난 바로 돌아가. 저희 같이 이렇게 딱 했는데 딱 고무줄처럼 다시 나와. 그러면 붓기가 잘 안 생기는 몸이기 때문에 조금 덜 조심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눌렸는데 한참 있다 나와.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도 잘해줘야 되고, 나트륨도 좀 적게 먹어야 되고, 짠 음식 먹지 말고 매운 음식 먹지 말고 좀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로 간단한 것들이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잘 어기고 여기에 만약에 다 걸렸어, 그런 분들은 조금 하나 고쳐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부탁드려요. 빠이.